수학 신사고 도형의 방정식 대단원 마무리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통 학교에서 수행평가로 이거 다 풀어오세요 숙제로 많이 나오죠. 네, 그래서 우리 하나하나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혼자 푸실 수 있는 부분은 네, 건너뛰시고요. 네, 혼자 못 풀겠는 부분은 네,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설명을 듣고 같이 푼 다음에 그러고 풀었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여러분이 푼 게 아니라 제가 푼 거니까요. 반드시 네, 설명을 끄고 여러분들이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풀고 답을 낼 수 있어야 네, 본인께 됩니다. 그걸 한 3번 정도 반복을 하시면 어느 정도 외워지시면서 기억이 날 겁니다. 교과서 문제는 거의 외운다 생각하고 풀이를 외운다 생각하고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가볍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여러분들이 잘 하실 건데 자, 다시 한번 가보면 자, 두 점 사이의 거리가 3루트. 자, 점과 점 사이의 거리부터 시작을 하네요. 자,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그냥 한 점에서 한 점 뺀다라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 A가 여기 있죠. B가 여기 있어요. 이걸 연결하는데 이게 가로줄이나 세로줄인 경우 그냥 재기만 하면 되거든요. 하지만 이게 대각선인 경우에는 그냥 재서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뭘 이용한다고요? 그래서 이 직각삼각형 삼각비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줍니다. 빗변 같은 경우는 그렇게 계산을 해주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가 3,-1이다. b가 a,2다. 그런데 거리가 3루트 5가 된다. 그럼 어떻게 해요? 자, 이 거리를 구하세요. 거리를 구할 때는 항상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면 거리가 되고요. 그리고 위에서 아래를 빼면 거리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거리는 a 빼기 3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세로의 거리는요. 2 빼기 1이 되는 거예요. 즉 뭐가 된다고요? 2 플러스 1, 3이 된다고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개념이 잡히시면 오른쪽에서 왼쪽 뺀다라고 생각하세요. 위에서 아래 뺀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빗변을 구하려면 삼각비 이용하시면 되죠. a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이 3루트 5의 제곱 9, 5, 45다. 이렇게 해서 푸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a 제곱 이렇게 푸셔도 되고 자, 이렇게 푸셔도 괄호를 아예 풀어버리셔도 되고요. a-3의 제곱은 3, 3은 9니까 넘기면 45에서 9를 빼면 36이 되겠죠. 이렇게 푸는 경우도 있어요. 자, a 빼기 3을 제곱했더니 36이다. 36은 6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a 빼기 3이 6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a가 9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왜 모든 a 값을 곱시라고 하냐면 자, 여기서 한번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a 빼기 3의 제곱이 6의 제곱이에요. 그럼 a 빼기 3은 6인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모든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6이거든요. 항상 제곱근은 뿔마가 붙어요. 6의 제곱이 36이기도 하지만 마이너스 6의 제곱이 36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a는 플러스 마이너스 6 더하기 3이 되는 거죠. 즉 9이거나 마이너스 6 더하기 3은 마이너스 3이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를 곱하면 마이너스 27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시나요? 자,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또 한번 해볼게요. 이게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 중에서 여러분의 방식을 찾으셔야 돼요. 자, a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9는 45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를 풀게요. a 제곱 마이너스 6a 더하기 3, 3은 9 더하기 9 마이너스 45는 0이요. 자, 그러면 a 제곱 마이너스 6a 되고 18, 45, 45에서 18을 빼면 27인가요? 네, 그래서 마이너스 27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이제 끝이에요. 이 상태에서 a 값의 곱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이 2차 방정식의 해 두 개가 a의 값이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a 값의 곱이 되는 거죠. 네, 왜냐면요 두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이거분의 마이너스 이거 6이죠. 그리고 알파 곱하기 베타 두근의 곱은요. 이거분의 이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7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편하신 방법으로 하시면 되고요. 뭐 1번은 뭐 무난하게 넘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2번 두 점을 잇는 선분 AB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 자, 여기서 내분점 외분점 하실 때 이 AB를 조심하세요. AB와 BA가 달라요. 자,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2,5고 B 4, 마이너스 4다. 그리고 2대 1로 내분한 다음에 2대 1 이렇게 놓고 저는 시작을 합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내분일 때는 더하기죠. 2 더하기 1 하시고 어떻게 해요? 지그재그로 2와 4 곱하고 4, 2, 8 더하기 1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네요. 그러면 8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요. 콤마 또 2 더하기 1 하고요. 2와 마이너스 4 곱하고요. 마이너스 8 더하기 1과 5 지그재그로 곱하고요. 자, 이게 내분점 P가 되겠습니다. 즉 P는 3분의 6, 3분의 마이너스 3, 즉 2,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이게 P가 되고요. 자, P 구했습니다. P가 2, 마이너스 1. 자, 그리고 이제 Q로 가볼까요? 자, Q 외분점입니다. 이번에는 1대2로 외분하는 점. 그러면 1대2로 바꾸셔야죠. 그리고 나서 외분점은 백입니다. 1 빼기 2 하고 나서 1과 4 곱하고 4 그리고 빼기 2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죠. 그러니까 플러스 4가 되겠네요. 콤마 또 1 빼기 2 하시고 1과 마이너스 4 빼기 2와 5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외분점 Q가 되겠죠. 자, 즉 Q는 마이너스 1분의 8 콤마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4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Q는 답이 마이너스 8, 14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8, 14. 그래서 Q가 마이너스 8, 14입니다. 자, 그리고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랍니다. 이제 구해 보겠습니다. 무슨 2번인데 시키는 게 많네요. 자, 그러면 이제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면 자, PQ 상관없습니다. 어디를 앞으로 두든 상관없어요. 한 점에서 한 점 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저는 습관적으로 무조건 오른쪽에서 왼쪽 빼거든요. 마이너스 8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오른쪽에서 14 빼기 1이니까 더하기 1의 제곱 하고 나서 제곱근 씌우시면 이게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해볼게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0의 제곱이니까 100이고요. 그리고 15의 제곱입니다. 15의 제곱은 225인가요? 이게 자주 나오는 제곱이 있는데요. 이거는 하다 보면 외워주시면 좋은데 저는 의심이 많았어요. 5, 25, 5일은 5, 7, 1일은 1, 5일은 5, 1일은 1. 네, 225 맞네요. 자, 항상 알면서 저는 의심이 되더라고요. 스스로를 못 믿습니다. 나올 때마다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325가 되겠네요. 루트 325. 네, 숫자가 왜 이렇죠? 자, 325를 풀어보겠습니다. 5, 6, 30, 5, 5, 25. 5, 1은 5, 5, 3, 15. 자, 그래서 5의 제곱 곱하기 13이니까 5 루트 13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놀랍게도 이게 답이 맞습니다. 네, 5 루트 13 맞습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갑니다. 자, 세 점이 있는데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의 세변 ABBCC의 중점을 DEF라고 할 때 삼각형 DEF의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시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데 이거는 한번 알아두셔야 돼요. 자, 세 점 ABC가 있어요. 삼각형이 있단 말이죠. 이 삼각형에 죄송합니다. 삼각형에 중점이 있다고 보세요. 중점을 찾는 방법은 하나 다 3개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놀랍죠? 자, 그런데 이 중점의 무게중심도 역시 동일합니다. 네,
이거는 수학자들이 찾아 노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잠시만요. 또 의심이 되기 시작하네요. 잠깐만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맞네요. 자, 순간 이게 푼 지가 오래돼서. 자, 그래서 왜냐면 답지에는 이거 아예 중점을 구해 놨어요. 중점을 구해서 어떻게 하냐면 D를 A와 B를 둘 더해서 2로 나누면 중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3,2분의 3 이렇게 다 구해서 풀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순간 내가 맞나? 내 기억이 잘못됐나 했는데 자, 그래서 답지에 최종적으로 답이 1,3이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 그냥 그러지 말고 중점의 무게중심이나 ABC의 무게중심이나 같다라는 제 오랜 기억이 맞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ABC의 X좌표 다 더할게요. 1 더하기 5 빼기 3 하면은 6 빼기 3이니까 3이 되죠. 3을 3으로 나눠 볼게요. 그리고 Y 마이너스 1 더하기 4 더하기 6 하면 9가 되거든요. 9를 3으로 나눠 볼게요. 그렇게 되면 얘가 1,3이거든요. 어때요? 아까 답이랑 똑같죠? 그러니까 두 점의 중점의 무게중심이나 원래 ABC의 무게중심이나 같다라고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번거롭게 하실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답은 1,3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왜 답지에는 그냥 아예 중점을 구해버렸죠. 그래서 제가 좀 굉장히 제 지식이 의심이 되기 시작하네요. 자, 4번 갑니다.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A, A 플러스 3을 지난다. 자, 그럼 이게 무슨 소리예요? 1,0과 0, 마이너스 2를 지나는 직선을 먼저 구해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직선을 구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Y는 ax 플러스 b, a는 기울기, b는 y 절편이 되겠습니다. y 절편은 나와 있네요. 그래서 y는 ax 빼기 2요. 자, 그리고 기울기는요. 두 점 주어졌으면 두 점을 이으면 기울기가 되겠죠. 어떻게 해요? 가로분의 세로요. 자, 가로가 뭐죠? 무조건 오른쪽에서 왼쪽 빼세요. 그리고 세로도 무조건 오른쪽에서 왼쪽 빼세요. 그냥 순서만 잘 지켜주시면 돼요. x는 오른쪽에서 왼쪽 뺐다가 y는 왼쪽에서 오른쪽 빼면 제 부호가 어긋나겠죠. 무조건 순서만 지켜주시고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2, 즉 기울기는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선은 y는 2x 빼기 2다 라고 나오고 이 점이 직선을 지나면 집어넣으면 된다라는 소리죠. y에 a 플러스 3 넣고 x에 a 넣어주시면 성립한다고요. 자, 그러면 a를 오른쪽으로 몰아주시고 숫자를 몰아주시면 a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갑니다. 자, 5번 보시면 자, 5번 보시면 자, 직선이 있고 직선이 있어요. 수직이다. 자, 수직이다라는 거는 기울기가 반대라는 뜻인데 기울기가 예를 들어 이 직선이 기울기가 1이에요. 1을 하면 안 되죠. 1 하면 헷갈려서 안 됩니다. 자, 기울기가 2예요. 그러면 이 수직인 직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자, 부호가 반대고요. 역수 이렇게 하시면 기울기가 수직인 관계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기울기를 줬고요. 평행한 건 기울기가 같다라는 뜻이죠. 기울기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수직이다라는 건 x 더하기 ay 더하기 1은 0이 있고요. 3x 마이너스 y 더하기 1은 0이 있으면 자, 수직이 되려면 얘랑 얘 관계가 기울기거든요. 그리고 얘랑 얘가 기울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얘가 숫자만 보세요. 3과 1이 있으면 얘는 1과 3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역수 관계가 되고요. 부호는 반대가 돼야 되니까 얘가 마이너스니까 얘는 플러스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a는 3이에요. 만약에 이걸 모르겠으면 고등학생 때의 저는 의심이 많아서 3x 빼기 y 더하기 1은 0을 y는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기울기를 확인을 했죠. 그래봤자 몇 초 차이 안 나거든요.
자, 그리고 x 더하기 ay 더하기 1은 0을 역시나 a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그래서 y는 마이너스 a분의 1x 마이너스 a분의 1. 자, 요게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3분의 1이 돼야 되니까 a는 3이라고요. 이렇게 푸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대신 시간은 좀 더 걸립니다. 자, 그래서 처음 방식을 좀 외워두시는 게 훨씬 수월합니다. 요즘 수학이 많이 어려워져서 시간이 모자라거든요. 그리고 내신할 땐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a는 3이고요. 자, 그리고 x 더하기 3y 더하기 1은 0. a 완성하고요. 얘가 직선 2x 더하기 2 빼기 by 빼기 1은 0과 평행하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얘랑 얘가 1, 3이죠. 그러면 얘랑 얘가 평행해야 되니까 기울기가 같아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얘가 2고 얘가 1이니까 2배 뻥튀기 해줄게요. 그리고 2x 더하기 2 빼기 by 빼기 1 해줄게요. 얘랑 얘가 같아야 된다고요. 얘가 2, 6이니까 얘도 2, 6이어야 기울기가 같은 거예요. x와 y의 개수와의 관계가 이게 기울기거든요. 자, 그러니까 2 빼기 b가 6이라고요. 그럼 b는 마이너스 4라고요. 이렇게 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요. a 더하기 b니까 3 빼기 4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주시면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6번 갑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세 직선이 있는데요. 세 직선을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자, 이제 견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점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점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점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큰 삼각형이 있고요. 큰 삼각형에서 작은 삼각형을 하얀 삼각형을 빼버리면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이제 찾아볼게요. 교점이라는 건 이건 계속 나오니까 알아두세요. 두 직선을 합체하시면 됩니다. 무슨 소리냐면 3x 더하기 2y는 11 하고요. y는 4x의 교점이 여기 첫 번째 점이잖아요. 그럼 이 y 자리에 4x를 넣어서 문자의 개수를 줄여줍니다. 그러면 x가 나오게 되겠죠. 이상하게 나오는데요. 자, 바보네요. 맞는데요. 잠시만요. 네, 제가 바보였죠. 1이 아니라 11이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음수가 나와가지고요. 그림으로 봤을 때 1사분면인데 x가 음수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3x 더하기 8x 하면 11x가 되고, 그리고 11이니까 x는 1이 되겠습니다. 자, x가 1이면요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되죠. y는 4가 되겠습니다. 자, 1,4 이걸 찾아놓고도 어디에 집어넣어야 될지 몰라서 헤매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자, 정신 바짝 차리시고, 자, 수학을 풀 때 내가 수학을 왜 해요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수학을 하면 머리가 좋아져요. 두뇌 회전이 빨라지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y는 x하고 3x 더하기 2y는 11 또 합체해 볼게요. y는 x랑 합체하면 또 y 자리에 x를 대신 집어넣으면 3x 더하기 2x는 11. 그래서 5x는 11. x는 5분의 11. 또 왜 이렇게 좀 불편하게 나오죠? 자, x가 5분의 11이면 지금 y는 x 위의 점이니까 xy가 같다고요.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좌표 구하시고 마지막으로 x절편 구합시다. 이 식의 x절편이요. 그럼 x절편을 구할 때는 y에 0 넣으시면 돼요. 3x가 11, 즉 x는 3분의 11이요. 네, 숫자가 굉장히 불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신사고 교과서가 원래 깔끔한데 왜 이러죠? 네, 자,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이제 큰 삼각형 구할게요. 큰 삼각형 가로가 3분의 11, 세로가 4, 그리고 2분의 1 하면 자 S1이 나오겠습니다. 첫 번째 큰 삼각형. 그리고 2랑 4랑 약분하고 그럼 3분의 22가 큰 삼각형이고요. 이제 작은 삼각형 갑니다. 가로는 역시나 일단 2분의 1 먼저 쓸게요. 2분의 1 곱하기 가로 곱하기 세로.
5분의 11 하면 어이구 30분의 이게 사실인가요? 네,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30분의 121이 나오거든요. 네. 자, 그럼 여기서 이거 빼면 된다고요. 자, 그럼 S1을 통분해야겠네요. 자, 3배가 아니라 10배 하겠습니다. 30분의 220이요. 그러면 30분의 220에서 30분의 121을 빼면요. 30분의 얼마냐? 220에서 121 빼면 30분의 99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으로 약분하면 10분의 33이 되겠네요. 자, 놀랍게도 이게 답입니다. 네. 제가 답지를 지금 옆에다 펴놓고 하고 있거든요. 안 그랬으면 저 영상 망할 뻔했네요. 자,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쭉 푸는 거라서 중간에 한 문제 에러 나버리면 처음부터 다시 녹화해야 되거든요. 네. 자, 그래서 10분의 33이 맞습니다. 네. 아, 이게 답이 마음에 들지 않는데요. 숫자를 왜 이렇게 설정해 놓으셨을까요? 자, 하지만 괜찮습니다. 왜냐면요, 내신 때도 이렇게 숫자가 좀 불편하게 나와요. 왜냐하면 학교 선생님들이 문제를 만드는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딱 떨어지게 만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문제가 이렇게 분수로 불편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자, 7번 마이너스 2,1이 있고요. 4,5가 있어요. 의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이 x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에. 뭔 소리죠? 네, 자, 그러면 저는 모를 때는 그림을 그립니다. 이게 수학 문제를 풀다 보면 멍해질 때가 있거든요. 멍해질 때는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자, 그림을 그려서 직관적으로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1, 2, 3, 4, 1, 2, 3, 4, 5 이거 최대한 그럴듯하게 맞춰서 그려주시면 이게 바로 이렇게 얻어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왠지. 네. 자, 그래서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이, 그러면 중점이 얼마가 되겠죠? 얼마쯤 될까요? 그림을 제대로 그렸다면 1,3쯤 될까요? 맞는지 확인해 볼게요. 지름이니까 이거 중심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서 왼쪽 빼세요. 그리고 2로 나누세요. 그리고 오른쪽에서 왼쪽 빼세요. 그리고 2로 나누세요. 하면 2분의 6이니까 3,라고요? 잠시만요. 1콤마가 돼야 되는데, 오른쪽에서 왼쪽 뺐는데요. 마이너스 2,1. 네. 자, 제가 잠시 지금 멍 때리고 있어서 다시 가겠습니다. 여러분 잊으세요. 자, 그림은 제대로 그린 거 맞습니다. 자, 4와 마이너스 1의 중간이 뭐죠? 자, 그럼 빼는 게 아니죠. 거리를 구하는 게 아니니까요. 자, 그래서 4와 마이너스 2의 중점은요, 4와 마이너스 2를 더하고 2로 나누는 거죠. 네. 자, 거리를 구하는 게 아니니까요. 죄송합니다. 자, 4와 마이너스 2를 더하고 빼고요. 그리고 5와 1을 더하고 뺍니다. 이게 중점을 구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앞부분은 지우세요. 머릿속에서 지우세요. 레드선. 자, 그래서 2분의 2, 1,2분의 6, 3이 되겠습니다. 1,3. 자, 그래서 제가 그림을 잘 그렸죠. 1,3이 중점인 것 같죠. 그림만 잘 그리면 이게 어느 정도 나옵니다. 시간 없을 땐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절대로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중심이 1,3이고요. 그럼 반지름만 구하시면 되겠죠. 자,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이 x축과 만나는, 그러니까 원을 먼저 구해야 된단 말이죠. 그럼 원을 구하려면 중심과 반지름만 알면 되니까요. 자, 여기가 1,3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길이 구해볼까요? 1이고 4니까 3이고요. 5고 3이니까 2가 되거든요. 자, 그럼 반지름이 얼마가 되죠? 2, 4니까 2는 4 더하기 4, 4, 16. 그러면 바보네요. 오늘 좀 뭔가 이상한데요. 영상을 네. 자, 그래 3입니다. 죄송합니다. 2는 4 더하기 3, 3은 9. 그래서 13이니까 길이가 루트 13.
그래서 반지름이 루트 13이 됩니다. 자, 정신 차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자, 그래서 x-1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 13. 이게 원의 방정식이고요. 자, 그러면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이 이 원이 나왔습니다. x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거든요. x축과 만난다라는 건 뭐죠? y가 0이라는 뜻이에요. 자, x축의 방정식의 식은요, y는 0이에요. 그러면 이 원의 방정식에서 y에다가 0 넣어서 나오는 x 두 점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x-1의 제곱은 0-3의 제곱은 3, 3은 9죠. 9를 넘기면 4가 됩니다. 즉 x-1은요 뿔마 2라는 소리죠. 이거 아까 앞에서 나왔었죠. 그래서 x는 뿔마 2 플러스 1이니까 x가 3이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된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원이 나온 그림이 이상한데요. 네, 이렇게 원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1이랑 3에서 x 절편과 만난다네요. x축과. 그래서 마이너스 1,0이랑 3,0입니다. 그럼 두 점 사이 거리, 이 두 점 사이 거리는 그냥 그대로 구하시면 돼요. 4요. 오른쪽에서 왼쪽 빼시면 되죠. 그래서 4가 되겠습니다. 네. 자, 7번 문제를 풀 때 순간 제가 I was zoning out. 잠시 어디 나갔다 와가지고 좀 이상했는데 네, 잊어주세요. 자, 8번 갑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가 있고요. 점 A가 있고요. 원 위의 점 B에 대해서 선분 AB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를 들어서 이 원이 있고 두 원이 있다는 소리죠. 아니네요. 자, 이게 안 만날 수도 있겠네요. 자, 원이 있고 원이 있어요. 근데 최소값이라 하면 여기를 말하거든요. 그리고 원의 방정식에서는 활용을 할 게 반지름하고 중심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점은 어떻게 찾아요? 중점과 중점을 이으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반지름과 반지름 두 개를 빼버리시면 이 길이가 남는 거죠. 그렇게 찾는 겁니다. 원리를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아내야 할 건 중점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는 있으니까 그대로 두시고, 자, x제곱 마이너스 8x 그리고 y제곱 플러스 6y 이렇게 두고요. 마이너스 8x니까 2로 나누고 제곱이니까 4, 4, 16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24는 넘기면 마이너스 24가 됩니다. 자, 그리고 y제곱 플러스 6y니까 플러스 9가 필요할 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플러스 16을 좌변에 해줬으면 우변에도 똑같이 해줘야 되고요. 플러스 9를 우리가 넣어줬으면 우변에도 똑같이 넣어줘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x-4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3의 제곱은 1이 되겠네요. 자, 이게 이 원을 정리한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가보겠습니다. 자, 원래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의 중심은 0,0이죠. 그리고 우리가 만든 두 번째 식의 중심은 4,-3입니다. 그럼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요. 오른쪽에서 왼쪽 빼세요. 4 빼기 0, 4의 제곱. 그리고 오른쪽에서 왼쪽 빼세요. 마이너스 3 빼기 0이니까 결국 3의 제곱이겠죠.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그러면 결국 25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길이는 5입니다. 자, 이 5에서 네, 5에서 첫 번째 원의 반지름은 2죠. 그리고 두 번째 원의 반지름은 1입니다. 자, 아까 그림 다시 그려볼까요? 지금 두 중심을 이었습니다. 이 길이가 5라고요. 그런데 얘가 2고 얘가 1이면 5에서 3을 빼버리면 요 사이 길이가 나오겠죠. 그래서 답은 2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아직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건 차근차근 한번 다시 정리를 해 보셔요. 자, 9번 갑니다. 자, 원이 있어요.
직선이 있어요. 만난다라고 했어요. 이 만난다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접한다가 있고 만난다가 있거든요. 원이 있어요. 직선이 만나는 건 이 세 가지 경우가 있죠. 우리 판별식 할 때 이 그림을 그렸어요. 이거 만나야 되는데. 네. 그리고 이 세 가지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럼 만난다라는 건 뭐냐면 이 두 개를 말해요. 그러니까 판별식으로 쓰면 어떻게 되는 거죠? D가 0보다 크거나 D가 0이거나 이게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D가 0보다 작으면 만나지 않는 거고요. 그래서 둘이 합체하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원과 직선이 만나는 거예요. 접하는 것도 만나는 거에 포함되니까요.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원의 방정식에 이 판별식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기도 하고요. 자, 그러니까 확실히 마스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일단 원부터 만듭시다. 이건 제 방식이니까 여러분 방식이 있으시면 여러분 방식대로 만드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x-4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1의 제곱은 5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있고요. 그리고 x 플러스 ky 빼기 1은 0이 있어요. 자, 중심은 4, 마이너스 1이죠. 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찾아보겠습니다. 아, 네, 이건 또 다른 방식이네요. 네, 이거는 판별식을 하실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만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네, 반지름보다 거리가 짧거나 같으면 되겠죠. 네, 이걸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판별식을 쓰실 필요가 없죠. 자, 그러면은 가보겠습니다. 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여러분들이 참 못하시는 자, 1의 제곱 더하기 k의 제곱 됐고요. 절대값 x에 4 집어넣고 y에 집어넣고 되겠습니다. 얘가 뭐라고요? 반지름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네,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계산은 해버릴게요. 3 빼기 k가 되고요. 넘기면 루트는 합체가 됩니다. 루트 5랑 1 플러스 k 제곱이니까 5k 제곱 더하기 5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곱근 있고 절대값 있으니까 이거를 합체를 해버리면 제곱해서 정리를 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자, 제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3 빼기 k를 제곱하고요. 얘를 제곱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k제곱 마이너스 6k 더하기 9가 되고요. 5k제곱 플러스 5가 되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 넘기면 오른쪽으로 넘기겠습니다. 4k제곱 플러스 6k 마이너스 4 부호 조심하세요. 자, 그리고 약분하겠습니다. 2k제곱 더하기 3k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부호가 왜 바뀌었냐면요. 얘를 지금 오른쪽으로 넘겼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다시 거울처럼 뒤집어줘서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얘를 볼게요. 자, 이거 부등식 파트에서 했었는데 정방향인가요? 역방향인가요? 역방향이에요. 이거 일단 인수분해부터 할게요. 2k, k, 2, 1 플러스 마이너스 즉 2k 마이너스 1과 k 플러스 2가 있고요. 그리고 역방향으로 되어 있어요. 자, 설명이 생각보다 좀 길어지네요. 자,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2k 마이너스 1 k 더하기 2가 역방향일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k가 2분의 1이거나 마이너스 2일 때죠. 자, 역방향일 때는 k가 작은 것보다 작거나 또는 k가 큰 것보다 크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 답이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13번 문제가 아니죠. 자, 그래서 답이 이게 9번 답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태블릿 쓰시는 분들 이걸 잘라서 뭐 어떻게 이동을 하시는데 제가 그런 걸 잘 몰라서요. 그냥 손으로 쓰겠습니다. K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K는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가 최종 답이 되겠습니다. 자, 9번도 조금 쉽지 않겠네요. 자, 여러분 차근차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갑니다. 5,0에서 원에 그은 두 접선과 이거는 근데 그림을 그리시는 게 빠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원의 방정식 나올 때는 그림으로 적극 활용해 주세요. 자, 보시면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루트 5니까 뭐 이렇게 그려지고요. 그리고 5,0은 조만치가 있겠죠. 조금 덜 갈까요? 왜냐면 지금 루트 5는 2점 얼마고요. 2.5, 2.5까지는 안 될 텐데, 네, 그러니까 네, 한 요 정도 뭐 별 차이 없네요. 자, 이까지 갔는데요. 근 두 접선과 네,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랍니다. 자, 그러면 결국 요 삼각형 구하라는 소리죠. 네, 요거 넓이 구하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요 직선 뭐 위든 아래든 상관없습니다. 요 직선을 어떻게 해요? y는 ax 플러스 b라고 잡고요. 하지만 5,0을 지나잖아요. 지금 a, b가 같이 있으면 곤란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기다가 5,0을 넣으세요. 5a 더하기 b는 0이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그럼 b는 마이너스 5a다 해서 b 대신에 마이너스 5a를 넣을 거예요. 문자는 줄이셔야 됩니다. 문자가 하나가 있으면 딱 좋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지금 접선이니까 접한다죠. 접한다 나오는 순간 어떻게 해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가 반지름이다를 이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ax 마이너스 y 빼기 5a는 0이라고 쓰시고 그리고 0,0과의 거리가 루트 5인 점을 찾으시면 돼요. 그럼 a가 나올 겁니다. 자, 갑니다. a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1 분의 0,0을 여기 집어넣을 거니까 남는 건 마이너스 5a만 남을 거예요. 얘가 루트 5가 된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계산해 볼게요. 절대값 마이너스 5a가 있고 루트가 넘어가면 루트는 합쳐지니까 5a 제곱 플러스 5입니다. 이거 아까 9번에서 했던 거랑 똑같네요. 자, 그리고 양변을 제곱하세요. 그러면요 25a 제곱이 되고요. 이제 절대값은 의미가 없죠. 5a 제곱 더하기 5가 되겠습니다. 자, 넘기면 20a 제곱은 5입니다. 자, 또 넘기면 a 제곱은 4분의 1입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상식적으로 이 a라는 게 아까 기울기였는데 기울기가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나오잖아요. 당연히 a는 뿔마 2분의 1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완성됐습니다. 자, a가 뿔마 2분의 1이니까 여기서 뿔마 2분의 1 그리고 그럼 이거부터 할게요. 자, a가 뿔마 2분의 1이었어요. 그러면 얘는 지금 증가하는 거죠. 얘가 y는 ax 마이너스 5a였는데 여기 기울기가 플러스니까 얘는 플러스 2분의 1이 들어가는 게 맞겠죠. 그럼 얘는 2분의 5가 되고요. 반대로 얘는요. 기울기가 음수니까 a에 마이너스 2분의 1이 들어가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럼 얘는 부호가 바뀌어서 2분의 5가 되겠죠. 이건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림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결국 얘가 2분의 5, 얘가 마이너스 2분의 5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 길이는요.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는 게 길이가 되고요. 위에서 아래를 빼는 게 길이가 돼요. 2분의 5에서 마이너스 2분의 5를 빼면 2분의 10, 즉 5가 됩니다. 그래서 요 밑변, 이른바 밑변이 5가 되고
높이가 5인 직선이 아니라 삼각형이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2분의 1, 즉 2분의 25가 답이 되겠습니다. 답들이 다 이상하게 나오네요. 자, 2분의 25가 답입니다. 자, 11번 갑니다. 그래서 왜 우리 민서 친구가 못 풀겠어요 한 이유를 알겠네요. 지금 이게 숫자가 너무 이상하게 나오니까 풀 줄 아는 친구들도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자꾸 들겠네요. 그럼 이걸 좀 깔끔하게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죠? 네, 아쉽습니다. 자, 11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선이 있고요.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Y축의 방향으로 K만큼 평행이동한 직선이 원점을 지난답니다. 자, 그럼 시키는 대로 해볼게요.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하면 X 빼기 2 집어넣고요. Y축의 방향으로 K만큼 하면 Y 빼기 K 집어넣습니다. 자, 집어넣었더니 원점을 지난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요? 뭐 정리는 나중에 하시고 원점을 지난다 그랬으니까 XY에 00 넣으면 성립한다고요. 그러면 4 빼기 2니까 마이너스 8입니다. 괄호는 곱하기니까요. 자, 그리고 마이너스 K 빼기 3은 0이 돼야 된답니다. 그럼 마이너스 K 넘기고요. 마이너스 11 되겠습니다. 그래서 K는 답이 마이너스 11입니다. 지금 원의 방정식 이게 뭐죠? 네, 원의 방정식 끝나고 이제 도형의 이동 나오는 거라서 또 난이도가 또 떨어졌습니다. 쉬워졌습니다. 자, 1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의 방정식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 특히 수원 수투를 준비하는 지금 1학년 과정인데요.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하게 다뤄야 할 부분이 의외로 부등식하고 도형의 이동 파트예요. 이 부분은 이제 수원 수투에서 기본적으로 이 스킬을 깔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실히 알고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1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보시면 직선이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했다 그랬어요.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건 뭐죠? XY의 부호가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X 플러스 2Y 더하기 1은 0이 되는 거죠. 이 직선이 근데 좀 불편하죠. X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다시 바꿔볼게요. 3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은 0. 그래서 지금 양변에 그냥 마이너스 1을 곱한 거예요. 자, 이렇게 바꿔주시고 이 직선이 넓이를 이등분한다. 자, 그래서 원의 방정식에서 우리가 쓰는 건 뭐라고요? 중심과 반지름밖에 없다고요. 자, 넓이를 이등분하려면 이 원이 어디를 지나야 돼요? 중심을 지나면 무조건 이등분이에요. 어떻게 긋든 이등분이에요. 자, 그러니까 중심을 지난다니까 중심만 찾으시면 끝이죠. 자, 원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y제곱 플러스 4y 쓰고 마이너스 a제곱, 칸이 좀 모자랄 것 같은데요. 자, 여기는 2로 나누고 제곱, 그러니까 a제곱이 필요합니다. a제곱이 필요하네요. 그리고 뒤에는 2로 나누고 제곱 4가 필요합니다. 4 쓰겠습니다. 즉 x 플러스 a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은 없어지고 4가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즉 우리는 중심만 아시면 돼요. 아이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있죠. 얘를 대입하면 성립한다고요. 중심이 지나야 되니까요. 자, 그럼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3a 플러스 4 빼기 1은 0. 마이너스 3a를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3a는 3, 즉 a는 1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가 무슨 뜻인지를 해석하셔야 돼요. 수학이라는 건 원래 해석이거든요. 해석하기죠. 해독입니다. 코딩이 수학이죠. 네, 그래서 예전에 세계 2차 세계대전 때 이 해독 기계 만들 때 수학자들이 붙어서 했잖아요. 자, 13번입니다. 자, 원을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그럼 x 자리에 어떻게 해요? x-1을 대신 넣는 거예요. 즉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4의 제곱 더하기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이래요. 자, 일단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이동했어요.
그리고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무엇의 부호가 바뀌나요? x의 부호가 바뀝니다. 즉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으라는 뜻인데 이렇게 쓰진 않잖아요. 왜냐하면 마이너스로 묶고 이걸 또 제곱하는 거니까 이 마이너스는 제곱해서 사라집니다. 즉 어떻게 바꿔주면 돼요? 마이너스 x 빼기 4의 제곱은요. x 플러스 4의 제곱으로만 바꿔주시면 돼요. 자, 요게 헷갈리시니까 요거는 반드시 많이 풀면서 숙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꿨더니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래요. 그렇다는 건 또 무슨 소리예요? y는 x에 대해서 원이 대칭이라는 소리는 잠깐만요. 네, 대칭 이동한 원이 대칭이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된다는 소리예요. 즉 중심이 어디에 있다고요? y는 x 위에 있다고요. y는 x 위에 있는 점은 xy가 같아요. 그러니까 1,1이든지 2,2든지 3,3이든지 이렇게 된다고요. 즉 이 중심이 마이너스 4,a잖아요. 얘가 y는 x 위에 있으니까 a는 마이너스 4와 같아야 된다고요. 즉 a는 마이너스 4다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도형의 이동으로 넘어오니까 신사고 문제 아주 좋은데요. 아마 다른 분이 내셨나봐요. 원의 방정식하고 14번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과 같이 가로 세로의 길이가 7, 6인 직사각형이 있고요. 그리고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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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움직인대요. 그런데 AP랑 이 그림에 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AP랑 CQ가 1이고 최소값을 구하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잘 보시면 P랑 Q가 변하지 않죠. 대신에 X, Y는 움직인다 그랬어요. 움직여도 된다고요.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꺾인 걸 우리가 최소값을 어떻게 구해요? 그럼 보통 어떻게 하죠? 네, 이걸 좌표에다가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과서를 외우라는 건 뭐냐면 14번의 답은 얼마다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건 이렇게 푸는 거야를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14번은 이 직사각형을 좌표에다가 대입을 해가지고 좌표로 본다를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대칭 이동시키죠. 자, 그럼 여기 보시면 P의 좌표가 얼마죠? 6에서 1만큼 내려왔으니까 0,5예요. Q의 좌표는요? 7,1이에요. 그 다음 어떻게 한다고요? 대칭 이동시키세요. 그리고 나서 한 줄로 필 거거든요. 그때가 최소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P를 P-로 이렇게 필 거거든요. 그러니까 0, 몇으로요? 0, 지금 한 칸 더 가면 7이 되겠네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이렇게 꺾인 부분을 피기 위해서 얘를 A를 대칭으로 해서 위로 올릴 겁니다. 그러니까 한 칸 아래에 있던 걸 한 칸 위로 올려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총 두 칸이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7,1이던 걸 여기로 내릴 거거든요. Q-로요. 그러면 7은 그대로 있고 마이너스 1이 돼버리겠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얘를 쫙 펴버릴 거예요. 이때가 최소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P에서 여기를 접해서 X가 여기 있고 쭉 가가지고 Y가 이쪽이고 이렇게 되면 최소가 된다고요. 이걸 펴봤더니 직선이 나오게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0,7과 7,-1을 직선으로 그은 값이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하겠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 빼세요. 7 빼기 0의 제곱 더하기 오른쪽에서 왼쪽 빼세요. 마이너스 1 빼기 7의 제곱은요. 자, 7의 제곱은 49, 8의 제곱은 88, 64. 자, 그럼 어떻게 하죠? 113이 되거든요. 이걸 루트 씌워야죠. 그래서 답은 루트 113이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문제는 자주 나오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푸는 방법을 외워두신다라고 생각하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페이지 남았습니다. 힘냅시다. 네, 저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자, 15번 가보겠습니다. 자, 15번 보시면 또 그릴게요. 제가 지금 집중이 안 되는 지금 상황이라 모를 때는 손이 움직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1,4, A가 1,4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3,5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AB와 X축 위의 점 P에 대해서 여기는 조심하셔야 돼. 아까 14번은 그냥 직선이었고요. 얘는 AP 더하기 BP가 아니라 AP 제곱 더하기 BP 제곱이에요. 최소값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직선이겠거니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럼 P가 뭐 어디에 있다라고 그냥 가정을 하고 여기 P가 있을게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엄밀히 따지면 굳이 그림을 그릴 필요는 없는 문제입니다. 왜냐면 최소값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AP 더하기 BP는 그냥 대칭 이동해서 직선 만드시면 되는데 AP 제곱 더하기 BP 제곱은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P가 X축 위의 점이니까 A,0이라고 볼게요. 이거는 그냥 식으로 푸는 거예요. 자, 길이를 구해버립시다. 실제로 AP 제곱부터 할게요. 한 점에서 한 점 빼세요. A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오른쪽에서 왼쪽 빼세요. 0 빼기 4의 제곱이니까 즉 4의 제곱 4, 4, 16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하세요. 말 그대로 BP 제곱 구하세요. A 빼기 3이니까 A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0 빼기 5니까 5, 5, 25요. 그리고 얘를 아예 풀어서 다시 하나의 제곱으로 만들겠습니다. a 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1 더하기 16 더하기 a 제곱 플러스 6a 더하기 9 더하기 25요. 자, 그럼 2a 제곱 더하기 4a 10, 30 1 더하기 16 17 9 26 25 51인가요? 네, 더하기 51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되면 좀 곤란해지죠. 왜요? 이게 뭐야 싶은데, 자, 2차 방정식이 나왔어요. 그런데 2차 방정식의 최소다. 뭘 구하시면 되죠? 네, 꼭지점 구하시면 됩니다. 우리 1학기 때 배웠던 그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2a 제곱 더하기 4a니까 뒤에 얼마 필요하죠? 플러스 2만 있으면 얘 완전 제곱식 됩니다. 그리고 더하기 49 해줄 거예요. 자, 1학기 기억을 완전 잃으신 분이 있으시죠? 그러면 다시 가서 공부해야지. 안 돼요. 시간 없어요. 그냥 15번 문제만 풀 수 있게끔 해주세요. 그냥 외우세요. 여러 번 풀면서. 자, 그러면 즉 2로 묶고요. a 제곱 플러스 2a 더하기 1 됐고요. 더하기 49가 됩니다. 즉 2a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49거든요. 이게 AP 제곱 더하기 BP 제곱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최소가 되려면 어디죠? 꼭지점 마이너스 1,49거든요. 그러니까 A에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최소값 얼마가 나온다고요? 49가 나온다고요.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소값은요 49다라고 생각하시고, 어떤 문제 같은 경우 A가 얼마일 때 49냐 하면 A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 49 이렇게 써 주셔도 좋습니다. 자, 이것도 한 번은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셔요. 그리고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자, 16번 가보겠습니다. A가 2,3이고요. B가 마이너스 4,1을 지나는 직선의 수직이고, 자, 그러면 AB의 쓸모는 뭐다? 기울기만 아시면 돼요. AB의 기울기는요, 오른쪽에서 왼쪽 빼세요. 그리고 오른쪽에서 왼쪽 빼세요. 그래서 AB를 이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3분의 1이거든요. 그런데 이 직선의 수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기울기는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러면 y는 마이너스 3x고 y절편이 6이다 하면 플러스 6 쓰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 직선을 구하라고요. 이 직선의 x절편을 구하래요. 그러면 y에다가 0 넣으시면 되죠. 그러면 x는 얼마가 돼요? 2가 돼요. 즉 x절편은 2,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x절편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답은 2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5번 어렵게 풀고 16번 좀 쉬어가는 코너였나요? 말이 안 나오네요. 자, 17번 가보겠습니다. 0,a에서 원에 그은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이다. 자, 그러면 이것도 뭐 그림을 그릴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자, 0,a에서 이렇게 그었는데 이게 수직이 되더래요. 90도. 네, 수직 맞습니다. 수직입니다. 자, 그러면 얘가 0,a네요. 다시 그릴게요. 제가 방향 감각이 좀 없는 편이라 x, y가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수직이랍니다. 이것도 수직 안 가겠지만 수직 맞습니다. 네, 믿으세요. 자, 그러면 얘가 0,a가 되고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렇게 그으면 이 반지름이 2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수직이 돼야 된대요. 네, 수직이래요. 자, 그러면 가보면 무슨 소리죠? 역시나 아까 했던 똑같이 얘를 식을 먼저 쓸 거예요. y는 기울기 모르죠. 그래서 기울기 모르는, 보통 기울기는 m으로 쓰거든요. mx 그리고 y절편은 a니까 이렇게 쓸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직선과 점 0,0과의 거리가 2 접선이라 그랬으니까 해서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나올래나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 mx 빼기 y 더하기 a는 0이라고 쓰시고 0,0을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점과 직선 사이 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 시험에 나옵니다. 모의고사에서도 항상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자, 뭐의 제곱? m의 제곱. 이거 헷갈리시는 분들 많죠? 마이너스 1의 제곱. 00 넣으면 절대값 a 되고요. 얘가 반지름과 같아진다고요. 그러면 절대값 a는 자, 2를 집어넣어 버릴까요? 4m 제곱 더하기 4라고요. 그리고 절대값 없애려면 제곱해 버릴까요? 됐습니까? 이렇게 된답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좀 정리를 하면, 네, 이대로 뭐 정리하셔도 되고, 네, 4m 제곱 더하기 4 빼기 a 제곱은 0이 된답니다. 이렇게 된대요. 그리고 자, 여기서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지금 제가 정신이 이상해서 그래요. 자, 그런데 이 m이요, 뭐라고요? 자, m이 두 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두근의 곱이 얼마라고요? 자, 두 직선이 수직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가 4면 하나는 마이너스 4분의 1이거든요. 즉, 둘 곱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이너스 1이 돼야 돼요. 그래서 두 직선이 수직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두 기울기를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나오면 수직이에요. 자, 그럼 이 식을 잘 보세요. 이 식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이게 m에 관한 2차 식이라고 보세요. 4m 제곱 더하기 0m이에요. 그래서 1차 식은 없어졌고 더하기 4 빼기 a의 제곱은 0이다. 이게 아니죠. 큰일 날 뻔했네요. 4 빼기 a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2차, 1차 상수요. 자, 그러면 이 m의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4분의 0이에요. 자, 그리고 m의 두 근의 곱은 4분의 4 마이너스 a 제곱이에요.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얘가 두 근의 곱, 즉 두 기울기의 곱이라고요. 얘가 얼마가 돼야 된다고요?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고요.
그러면 4 마이너스 a 제곱이 마이너스 4다. 그럼 a 제곱은 8이다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a는 얼마가 된다? 네, 뿔마 2루트 2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보세요. 양수 a의 값을 구하는, 즉 뭐라고요? a 제곱이 8이었으니까 a는 뿔마 2루트인데 8을 제곱근하면 루트 8이니까 루트 8을 밖으로 빼내주면 2루트2죠. 자, 그래서 양수를 구하시오니까 답은 2루트 2가 답이 되겠습니다. 어휴, 복잡하네요. 어우, 대단한 평가 만만치 않은데요. 네, 하지만 학교 시험에 이 정도의 체감은 하셔야 될 겁니다. 이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이 나올 겁니다. 물론 앞에 뭐 1번부터 10번까지는 그냥 요 정도 수준으로 나올 거고요. 네, 그 뒤에는 조금 더 까다로울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이 교과서 문제를 변형을 해서 많이 절반 이상을 내시니까 교과서는 그냥 싹 외운다 생각하시고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7번도 반드시 다시 풀어봐야 될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수학은 암기 과목입니다. 특히 학교 내신할 때는 암기 과목이에요. 그래서 요런 문제들, 특히 외워야 되는 문제들, 자꾸 이해하려고 왜라고 하지 마시고 일단 풀이를 외우다 보면 이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자존심을 한번 꺾으시고, 네, 나는 이해가 되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네, 욕심이 아니죠. 네, 자기 주장을 좀 꺾으시고, 네, 좀 외워보세요. 시간이 많지 않거든요. 자, 외우다 보면 나중에 이해되는 경우도 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시다 보면, 자, 일단 외워두자. 그리고 나중에 이해하자라고 네, 받아들여 주세요. 자, 18번 갑니다. 자, 1,1이 있고 3,4가 있는데 y축 위를 움직이는 점 C에 대해서, 자, 이거는 대칭이동인 것 같은데요. 자, 1,1이 있고요. 그리고 3,4가 있어요. 근데 y축 위를 움직이는 점 C가 있대요. 이렇게 한번 튕겨 나가는 거죠. 얘가 최소가 된다. 이건 제곱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한다? 얘를 대칭 이동시킵니다. 마이너스 1,1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쭉 이어버리면 얘가 최소가 되겠죠. 점 C를 구하는. 자, 그럼 어떻게 해요? 3,4랑 마이너스 1,1.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게 지금 이 길이를 구하시오, 최소 값을 구하시오가 아니라 최소가 되도록 하는 점 C거든요. 이 점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직선을 구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 직선의 y절편을 구하시면 됩니다. 3,4와 마이너스 1,1을 지나는 직선이요. 자, 그럼 뭐가 필요하죠? 네, 기울기가 필요하고요. y절편만 구하면 되는데, 네, 일단 식을 완성합시다. 기울기가 얼마죠? 오른쪽에서 왼쪽 빼세요. 3 빼기 1이니까 4분의 4 빼기 1이니까 3입니다. 그래서 y는 4분의 3x 하시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y절편은요, 여기에다가 아무 점이나 하나 집어넣어 주세요. 마이너스 1,1 집어넣을까요? 마이너스 1 넣고 1 집어넣으면 3이니까 플러스 4분의 7 하시면 1이 되죠. 그래서 기울기가 4분의 3이고 y절편이 4분의 7인 이 직선이 얘 직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점 C는 이 직선의 y절편이니까 0,4분의 7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도형의 이동 파트가 원의 방정식보다 도형의 이동 파트가 좀 더 쉽거든요. 그래서 도형의 이동 문제는 다 맞춘다 생각하시고 확실하게 숙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단원 평가 같이 풀어봤거든요. 이건 2번, 3번 푸시면서 제가 실수했던 부분은 빨리 건너뛰시고요. 네, 푸시면서 숙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